strong recovery expected from the BC housing market in 2024. 네, 2024년에는 강한 반등, 강한 회복이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개부자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일반 전문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자, BC 하우징 어소시에이션, 그러니까 BC주 부동산 협회죠. BC주 부동산 협회에서는 2024년에는 강한 반등, strong recovery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자, 2022년에 이어서 2023년에도 여러 지금 기관에서 나온 것처럼 부동산 시장이 지금 슬로우 다운한 상태예요. 지금 작년 초에 지금 피크를 찍은 상태에서 뭐 10% 떨어진 시장, 20%, 30%까지 떨어진 데도 있습니다. 외곽 지역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많은 분들이 살고 있는 지금 도심 지역에는 뭐 10% 정도 떨어진 데도 있고 15% 떨어진 데도 있고, 그 중에서도 입지가 좋은 것은 예를 들어서 밴쿠버 좋은 데 같은 데는 불과 3% 떨어진 자료를 저번 주에 제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중이긴 한데, 어쨌든 평균적으로는 작년에 피크를 찍은 이후로 한 15% 정도 평균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2023년에도 거기에서 7%에서 10% 정도 더 떨어질 거로 예상을 했었죠. 근데 2024년도에는 세일즈는 23.3%, 거의 24%가 세일즈 자체는 굉장히 많이 팔릴 것 같고, 근데 가격적인 면에서는 에버리지입니다. 에버리지는 3.1%가 증가할 것 같다고 예상을 썼습니다. 일단 거래량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 같고, 근데 가격은 3.1%. 근데 이게 BC주 평균 가격입니다. 근데 이것도 지역별로 차이가 나요. 여기서도 서리 같은 경우, 프레이저밸리 서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하우스 판매량이 많이 늘어나겠지만 집 가격은 약 1% 정도 상승할 것 같다. 그러니까 뭐 3%는 평균 가격이니까 어디는 5% 상승하는 데도 있는 거죠. 근데 일단 서리 같은 경우는 1% 정도 상승할 것 같다라고 예측을 했었고요. 여러분 알다시피 2023년에는 지금 모기지 레이트가 너무너무 높아서 사람들이 집 사기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태고, 거기에다가 이코노미 슬로우다운, 지금 경기 침체가 온 상황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 침체가 지금 이제 막 시작이 되고 엄청난 사람들이 레이오프 당하고 있고, 저는 그냥 기사로만 접했는데 이미 제 주변에 정말 많은 분들이, IT 업종에 하신 분들은 이미 레이오프를 당하신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보니까 회사 자체가 좀 망하신 분들도 있고, 저도 그래서 이게 지금 생각보다 심각하게 왔구나 생각했는데, 이게 지금 올해 막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서 이게 질질질 끌려 여름까지, 아마 여름 이후까지 끌려가겠죠. 그러면서 여기 얘기하기를, 그런데 경기 침체가 올해는 지금 바닥을 찍을 것 같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모기지 레이트가 falling, 그러니까 떨어지기 시작할 것 같고,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이민자 50만 명에 달하는 이민자가 지금 3년에 걸쳐서 계속 몰려올 것 같고, 거기에다 플러스 사실은 몇 번 나왔던 얘기였었는데 지금 생각보다 물량이 시장에 적다고 합니다. 작년이나 지난해에 비해서 시장에 있는 그 물량 자체가 지금 30% 40% 적은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요소들이 올해까지 끌려가다가 내년부터는 이제 강한 반등이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다음에 깊은 자세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토론토 지역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론토 1월 주택 판매 전년 대비 절반, 평균 매매가 104만 달러. 평균 매매가가 지금 10억이 조금 넘는 거죠. 16.4% 하락이 됐다고 합니다. 저것도 이제 평균 가격이니까요. 자기가 사는 지역, 자기가 알고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 대비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분명히 비교하는 분명히 차이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월 달에 매매된 주택 건수는 3,100채였다. 근데 작년에 5,594건에 비교하면은 44.6%가 감소한 수치다. 그러니까 작년 제도 기억나는데, 작년 이맘때쯤에는 이 부동산 시장이 피크였대 가지고 물건만 내놓으면 막 라인업을 쭉 해서 보기도 하고 그리고 서로 비딩 워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싹 사라진 상태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거의 절반, 반토막이 난 수준으로 지금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신규 매물은 많이 증가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이 막 핫할 때 사람들이 이 디벨로퍼들이 막 건축하겠다고 여러 가지 서류를 내고, 그게 통과가 돼서 또 뭐 여러 가지 모기지도 받아야 되고, 여러 시간이 지금 1년 2년 지나다가 보니까 이제 막
컴플리션이 된 거죠. 좋은 시절 다 간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신규 매물은 증가했고 부동산 시장 다운돼서 여러분도 지금 많이 뉴스를 보실 텐데 지금 미분양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사들마다 굉장히 많은 인센티브 그리고 프라이스 다운 디스카운트까지 많이 이루어진 상태여서 어떻게 보면 지금 좋은 시기에 현찰이 좀 많으신 분들은 예전보다 좀 더 많은 가격, 싼 가격에 새로 뭐 프리세일이나 아니면 기존 하우스 구축들도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오기는 왔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레이저밸리 같은 경우는 자 1월달 매물 등록이 30년 이래 최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안 팔게 하고 그리고 몰기지도 너무 오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집을 못 사고 사람들 집을 사기는커녕 지금 렌트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렌트를 물건을 내놨잖아요. 정말 연락이 정말 엄청나게 오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제가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다 일일이 답장을 안 하고 있는 상태. 기존에 보여준 사람들한테만 그 중에서 지금 굉장히 꼭 여기 살고 싶다고 강한 의사를 보인 분들이 몇 분이 있어서 그분들하고만 좀 일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마 며칠 내에 일이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들어요. 어쨌든 정말 사람들이 집은 못 사고 렌트를 하는데 렌트 가격이 너무너무 비싸고 렌트도 지금 없어서 난리라는 거. 정말 렌트를 좀 더 올릴까 막 그런 생각도 들긴 했는데 사실 무리가 아닐까 싶어서 놔두고는 있긴 있습니다. 어쨌든 자 1월달 매물이 30년 이래 최저를 기록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율 상승으로 인해서 구매자들이 시장 진입에 주춤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상황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작년에 비해서는 52.2% 감소했고 가격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올해까지는 지속이 되다가 이런 추세가 바뀌는 게 내년쯤에 분명히 추세가 바뀌지 않을까. 제 얘기는 아니고 여러 지금 기관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경기가 침체가 이제 끝나고 경기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경기 사이클을 맞고 있고 그리고 모기지가 떨어질 것 같고 거기에 플러스 이민자 거기에 또 플러스 뭡니까? 여기 매물 등록 자체가 지금 물량 자체가 지금 시장에 많이 떨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강한 반등을 예상을 하는 어떤 근거들을 많이 드러났습니다. 프레이저밸리 회장님도 자, 앞으로 수개월 동안 매물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매자들의 선택권이 늘어나고 그에 맞춰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니까 이제 물량도 나오고 사람들도 좀 사기 시작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물량이 나오면서 수요도 증가해서 주택시장이 활성화되는 거죠. 주택시장이 점점 활성화가 되면 이런 활성화가 돼야 나중에 이제 시장 가격이 올라가든 떨어지든 할 텐데 지금 지금 부동산 시장이 사실상 얼어붙은 상태다 보니까 올라가는 것도 없고 내려가는 것도 시원하게 떨어지는 것도 없고 떨어질 때도 물량이 많이 와야 떨어지는 건데 그죠? 그런 어떤 부동산 활성이 점점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자, BC주 인플레 대응은 총역전 펼친다. 자, 작년에는 57억 달러의 흑자가 났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BC주는 지금 겪고 있는 게 뭡니까? 생활비. 네, 생활비가 없습니다. 미쳐볼 것 같습니다. 지금. 자, 의료대란, 집값, 공공안전 해결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BC주 같은 경우는 작년에 소득세 인상과 천연가스 수익 거기다 부동산 세금까지 정말 엄청난 많은 지금 수익을 통해서 무려 57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자 근데 실제로 주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지금 주택 문제, 의료, 공공안전, 기후변화, 치솟는 생활비 좀 여러 가지 지금 힘든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정부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생활비 인생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주민들을 위해 지원 확대, 주택이 해결을 위한 투기금 강경 대처, 그리고 교통 중심지 근처의 주택과 서비스 증가, 하이라이즈 많이 짓겠다는 얘기죠. 새로운 의대를 건설하고 보건 전문가를 투입, 공공의료 접근 강화. 어느 세월이 이걸 하고 있습니까? 그죠? 지금 해도 혜택을 보려면 몇 년 더 걸릴 것 같은데. 자, 주민들 지원 확대. 이런 지원은 확대되는 건 맞긴 맞습니다만 결국 저런 지원 만약 예상 이상 확대되면 결국은 더 물가 상승을 부추긴다는 거. 공공 자금이 투입되면 투입될수록 사실은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경향은 있습니다. 자, 깽단과 돈 세탁 등 범죄를 퇴치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 제정. 네, 이게 우리 생활과 큰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자, 기후 변화와 싸우고 원주민과 협력해 모든 사람을 위한 경제 구축에 초점을 맞출게. 자, 기후 변화와 싸우는 건 좋죠. 싸워야 됩니다. 근데
저게 사실 우리가 그냥 불편하기도 해요. 그죠? 쉽게 말해서 그냥 일회용 물건 너무 안 쓰기 시작하다 보니까 안 써야 되는데 우리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있다. 자, 원주민과 협력한다. 원주민과 협력하는 게 이제 원주민과 협력을 뭘 합니까? 돈을 많이 준다는 얘기입니다. 네, 우리 원주민들은 돈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도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데 현실은 현실이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캘거리 임대주택 공실률 2014년 이후 최저. 콘도 아파트 공실률 1.8%, 타운하우스 1%. 네, 공실률은 정말 완전히 없는 캐나다는 캘거리는 지금 완전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지금 1%면 거의 없다고 봐야죠. 저도 임대를 주고 있는데 임대 너무 잘 돼요. 근데 요번에 제가 지금 캘거리 팔려고 매물을 내놨는데 지금 엄청나게 후려치기 들어와서 지금 사실상 화가 많이 난 상태입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살려고 후려치려 내놓은 게 아니라 그냥 떠보려고 후려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근데 이거 알면서도 이게 들어온 것 자체가 기분이 나쁘긴 나쁘더라고요. 어쨌든 캘거리 시장은 이렇게 핫해진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느끼려면 좀 더 좋은 오퍼가 들어오면 확 느껴질 텐데 아직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캘거리도 이제 저렇게 임대가 어렵고 공실률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럴 바에는 차라리 집을 사자. 근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이제 계산한 걸 놓지는 않았는데 실제로 저렇게 여기 보시면 원베드룸 에드먼턴이네요. 어쨌든 에드먼턴이 비슷합니다. 에드먼턴 원베드룸 1114불, 투베드룸 1400불 뭐 이렇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저게 집을 사는 것보다 집을 사는 게 훨씬 적게 냅니다. 집을 사서 프로퍼티 텍스 내고 뭐 콘도피 내고 이런 거 다 합해봤자 오히려 렌트하는 것보다 싸요. 그러니까 진짜 사실상 2년 이상 살 거면 사실 집을 사는 게 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나중에 그 뭐 부동산 팔아서 수수료를 내더라도 이게 임대하는 것보다 싸기는 쌉니다. 물론 거기에도 뭐 머리도 아프긴 하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캘거리 같은 거 집을 사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캘거리 여러분 집을 꼭 사주세요. 네, 어쨌든 우리가 오늘도 대략 둘러본 뭐 부동산 뉴스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